황금빛 무르익는 세포지구에 또 하루 새날이 밝았습니다. 낙엽이 지는 마가을이지만 눈불이 아득하게 펼쳐진 초원은 아직도 만물에 서생과 활력을 부어주는 봄 기운이 약동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사람도 산천도 젊어지는 땅, 행복이 무르익어 가는 대지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하루 일과의 첫 시간을 더 바쁘게 보내는 곳은 관리공들입니다. 한 사람이 수십 마리의 짐승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는 짐승들과 얼마나 친숙해졌는지 멀리서 들려오는 사양공들의 목소리를 듣고도 짐승떼가 자기 주인을 대뜸 알아본다고 합니다. 다른 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양관리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정성입니다. 사양관리공들은 대부분이 여러 해전이 제대되어 이곳으로 탄원해온 어젯날 병사들이라고 합니다. 정대로 지키던 이 땅을 오늘은 헌신의 구슬땀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풀파는 짐승들이 좋아하는 자주꽃자리와 어리새, 애국풀을 비롯해서 영양가가 높은 풀들로 조성돼 있습니다. 세포지구에는 풀씨 생산 공정이 꾸려져 있는데 거기서 영양 가치가 높고 수확고도 높은 자주꽃자리와 붉은 토끼풀, 어리새를 비롯한 풀씨들을 채집한다고 합니다. 이 풀들은 5월 달에 나와서 10월에 지는 풀들에 비해 4월 초에 나와서 11월까지 자라기 때문에 풀판 이용률이 높고 풀 재배 기간이 길어서 무기사료 보장에서 또 하나의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 있습니다. 모든 관리공들에게는 다 자기의 방목 풀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종된 풀판에서 순환식으로 방목하면서 사양 관리공들은 풀판에 풀씨도 뿌리고 비료도 주고 거름도 듬뿍이 주면서 자기가 맡은 풀판을 애지중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방목지로 떠나면 보조관리공들은 우리들을 깨끗이 거두고 소독사업을 진행하는 등 뒷일을 맡아 합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에서는 대체로 집짐승 사양관리를 부부가 맡아 하고 있는데 남편은 기본관리공, 아내는 보조관리공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세포양목장의 신동군 책임기사입니다. 분산 사육을 하는 조건에서 그는 이렇게 매 방목구역을 찾아다니며 현지에서 제기되는 것이 없는가 알아보기도 하고 방목을 갓 시작한 관리공들에게는 사양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기술 전수를 하곤 합니다. 방목하는 데서 관찰이 기본이다. 양들이라는 게 방목하는 과정에 앉아 있거나 이렇게 책임질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도 있단 말이다. 많이 먹어서 1로 갔다가 그걸 2로 보낼 때 앉아서 책임해야만이 보낸단 말이야. 그런 거를 책임질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가 아니면은 아파서 앉아 있는가 관리공으로서 사양공으로서 그걸 관찰 잘 해야 된단 말이야.
예로부터 눈포, 비포, 바람포가 유명하다고 하여 세포라고 불리우던 이 땅에 대규모 축산 기지가 일도서고 수십만 마리의 집짐승들이 떼지어 다니리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인민을 행복으로 부르는 우리 당의 웅대한 자연계조 구상을 높이 받들고 수수천년 잠자던 땅을 한치 한치 개간한 세포등판의 개척자들. 바로 그들의 그 무수한 땀, 그 열렬한 진정들이 그대로 자양분이 돼서 저렇듯 눈뿌리 아득한 청춘 불판을 펼쳐놓은 듯 싶어 마음도 뜨거워지는 전의 일목일처였습니다. 세포등판의 곳곳에는 종축기지들과 소와 양, 염소 등을 키울 수 있는 축사들, 그리고 그 옆에는 살림집들이 산뜻하면서도 유종한 정서를 자아내며 어붓하게 들어앉아 있습니다. 여기는 축산학 연구소입니다. 축산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이기도 합니다. 세포 등판에서 토지 개량, 모기풀과 모기작물의 배치와 재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량 품종의 풀먹는 집짐승을 빨리 포치기 위한 방도는 무엇인가? 드넓은 축산 영역에서 수입 악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각이한 문제들의 해답을 주는 과학적 제보가 이 집에서 끝없이 탐구되고 창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진행한 사업이 이 직원 세포지구의 종자개량 번식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종자개량을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있어서 과학기술은 무에서 유를 얻어내는 셈이었고 제 손으로 자기의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귀중한 미천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세포지구의 흔한 약초들을 채취해서 고려약들을 생산함으로써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집짐승 치료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도부터 이거 애국 소목장의 김명선 지배인 동지의 말에 의하면 여기 목장의 경우만 놓고 봐도 과학적인 송축 생산 체계 확립과 배자 이식 기술 그리고 인공 수종 기술의 도입으로 첫 해에 비해서 우량 품종의 마리수가 현재 4배로 불어났으며 그 증체량도 기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2월, 3월, 4월 기간에 새끼를 내고 그다음에 전 먹이면서 이제 해풀이 나면서 5월, 4월, 5월, 6월, 7월 그래서 새끼를 내서 조수를 먹여가지고 6개월 동안 사육해서 그다음에 이 조떼기를 진행합니다. 조떼기를 진행해가지고 그저 조떼일 때 당시는 150kg 이상 올라갑니다. 현재 이거 상태가 150kg 이상 올라갑니다. 애국소는 그다음에 조떼기 해서 2년 만에 300kg 이상이 올라갑니다. 애국소가 300kg 이상 올라서 이 우량 품종의 소총자들 가운데는 한 마리의 무게가 최고 800kg 나가는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파울염소는 고기 생산용으로서 재래종 염소보다 중체율이 15 내지 20kg 더 많습니다. 같은 달수. 네, 같은 달수에. 재래종 염소는 그저 20kg부터 25kg 사이. 근데 이거 파울염소는 그저 40kg부터 45kg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한 해께 3월 말에 새끼 난 걸 10월 10일 전에 중체를 달았습니다. 다니까 45kg 나갔습니다. 맑게 개였던 하늘에
갑자기 빗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변덕스러운 세포지구의 날씨라 또 한바탕 비가 쏟아질 것 같다고 생각한 관리공들이 철수를 서두릅니다. 미처 배를 다 불리지 못한 아쉬움 때문인지 저만에서는 사양공들 곁에서 떨어질 줄 모르던 소들이 풀판을 떠나지 않겠다고 버티기를 합니다. 우리의 책임성 높은 관리공들이 봄 내 여름 내 땀 흘리며 조장해 놓은 사료들이 축사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봅니다. 맛좋고 풍성한 풀판에 인심 후한 주인까지 만나니 투종질도 곧잘하는 세포지구의 보양생들입니다. 해마다 12월부터 4월까지 풀판을 이용할 수 없는 조건에서 겨울철 모기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 풀조림을 소 한 마리당 쿠남일 때 30kg. 그다음에 이 말린 풀은 쿠남일 때 7kg, 8kg 이렇게 한 마리당. 특히 겨울철은 새끼 나이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영양가 높은 모기를 포장해야만 했습니다. 하다면 이들은 겨울철 모기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겨울철 6개월 동안 먹이기 위해서 풀조림을 한단 말입니다. 겨울에는 생생한 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조림을 하는데 7, 8월 달에 이 만문한 풀을 베개주고 이제 이 땅에다가 조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국풀 그다음에 그의 말에 의하면 이 조림 탱크에서만도 450톤의 풀조림이 저장돼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탱크가 목장에 2개 있고 또 올해부터는 강냉이 이삭조림까지 한 것으로 해서 목장의 소들이 한겨울을 배부르게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젖소 목장에서도 2,000여 톤의 풀조림과 이삭조림을 충분히 갖추었지만 1kg의 모기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이약한 노력이 보입니다. (5월부터 10월) 초까지 대대적으로 젖짜기를 진행하는데 그때에는 하루 젖소 한 마리가 10kg의 젖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모기 먹을 시간이 됐는지 어린 젖소들이 버채기 시작합니다. 세폭은 약수리에서 생산하는 군강약돌과 이 서한데 반드시 필요한 미량원소 24가지를 섞고 이 동이 거기다 모기도 소금을 첨가해서 이들이 자체로 생산한 것이라고 합니다. 마가을의 해는 빨리도 집니다. 비가 못기 바쁘게 풀판에 나와서 햇빛 쬐기를 하며 한가롭게 풀을 뜯던 소들이 식곤증이 왔는지 어서 돌아가자고 늘어지게 영각소리를 올립니다. 이날도 세포지구 축산격리위원회 위원장 황민동지는 이미 계획했던 대로 애국 소목장 지구의 땅을 둘쳐주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땅은 이미 개량되었던 풀판이었지만 워낙 부식 함량이 적고 산성화되어 있어 2, 3년이 지나면 땅이 굳어지면서 뿌리가 제대로 숨을 쉴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1년에 우리가 이제 이 물거름을 60톤 정도 이제 시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 비료는 그저 정보당 그저 한 200kg 정도 이제 여기다 시비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당 풀 생산량을 그 전에는 그저 7톤, 8톤밖에 나지 못하던 이런 그 풀판에서 이 액비를 주고 둘초가리를 하면서 풀 정보당 수확고를 30톤 수준까지 지금 끌어올리는. 이들에게 있어서 토지개량은 세포지구 축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4년 전부터 이들은 봄과 가을에 한 번씩 갈아 토양의 질을 개선하면서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찾아주시고 지켜주신 땅,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복받은 대지로 펼쳐주신 이 등판을 한 평이라도 더 기름지게 하고 살찌울 수 있다면 피와 땀 한 생을 다 바쳐도 후회 없을 마음들이었습니다.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이 땅에 땀을 묻고 진심을 묻고 애국의 마음을 묻고 또 묻었습니다. 기름진 들판은 이들의 양심을 비춰보는 거울이었습니다. 불만이 무성하던 높고 낮은 둔덕들의 얼망절망한 뽕나무 밭이 군데군데 널려져 있던 여기 평강군 하주지구에 현대적인 사료 가공 공장과 고기 가공 공장이 일도서온 지도 이제는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배합 모기를 과학적인 처방에 따라 생산하고 있는 여기 사료 가공 공장에서는 세포 등판에서 축산업 발전의 4대 고리 하나인 모기 생산을 현대적 과학기술의 기초에서 공급함으로써 축산물 생산의 질을 높이는 데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냉동, 가공, 포장 등 현대적인 여러 생산 공정들로 이루어진 여기 고기 가공 공장에서는 갖가지 고기와 젖 가공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품을 들여서 이 세포 등판을 개간하고 대규모 축산 기지로 전변시켜 주었습니까? 그래서 이 축산 기지에서 생산되는 축산물들을 더 좋은 제품들로 생산해서 인민들에게 가닿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장의 임무이고 세포지구의 생활력을 더 뚜렷이 가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해놓은 일에 비해서 산 같은 일감이 앞에 있고 이룩한 성과에 비해서 가다울 목표는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풍요한 가을을 향해 만복의 씨앗들을 차려가는 참된 주인들의 후더운 진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다가오고야 말 행복의 내일을 확신하게 됩니다. 애국에 살고 양심에 성실한 참된 인간들의 하루하루가 모이고 모여 기름진 세포 등판의 풍성한 내일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